안녕하십니까. MD패스의 김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표준 편차 점수를 갖고 왔습니다. Summary of the MCAT Total and Section Score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토탈 점수만 봐도 되겠죠. 뭐 섹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토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skew to the left가 살짝 되어 있는 표준 편차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점이 평균 점수라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500점보다도 한 505점 정도가 모드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드라고 하는 점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받는 약간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모드라고 해봤자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cumulative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500점이 딱 45%인 걸 봐서 500점이 평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도 않죠. 50%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건 한 502점 정도쯤, 501점 이 정도쯤 정도가 되는 게 이제 평균 점수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점수가 됐었을 때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500점을 점수를 받았다 치면은 시험을 500점에서 다시 그냥 퉁치고 그만 볼래라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점 정도로 받았다 치면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말을 안 했지만은, 이제 MCAT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민족을 우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보시는 분이 몽골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흑인이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사우스 이스트 이쪽에 그쪽에 에스니시티를 갖고 계신 분들 경우는 504점 정도만 갖고도 의대를 합격이 가능하고요. 흑인 분들 같은 경우는 506점 정도쯤 됐어도 이게 합격이 가능하지요. 가지고 이제 그 정도 점수면 예를 들어 510점 정도만 받았다 치면, 소수민족이다 치면 이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안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503인가 502 정도만 받아도 이제 의대를 될 수 있다고 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의사가 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합격 평균이 514점 정도 됩니다. 514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88%죠. 상위 12%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아 에스니시티로 갖다가 이렇게 할 거면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걸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언디클레어드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지만은 어차피 last name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언디클레어까지 해가지고 내가 아시아님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을 거냐라고 제가 사실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사람을 뽑을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의 에스니시티를 이제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내가 언디클레어를 한다고 한들 뭐 이렇게 딱히까지 그 최종 합격까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터뷰를 받는 데에는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어차피 그 프리스크리닝을 할 때 그 점수를 커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우대를 받는 에스니시티를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우대 민족임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디클레어드가 됐다라고 해서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별로 들진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520은 제가 받아야 된다고 했었던 거가 이제 상위 3%가 되게 됐죠. 520을 받으시면 합격이 보장되는 수준. 이제 520이면 무조건 의대 어딘가는 간다. 그다음에 515점 정도를 받았으면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컴패리티브한 의대를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500 요 정도쯤을 저희가 이제 거의 한계 점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10%라고 하지만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상위 515 이상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계속 볼 거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은 내가 왜 떨어졌나요? 해가지고 막 입시 컨설턴트들한테 어떤 학생들이 막 이렇게 문의 집어넣고 막 돈 되게 비싼 돈 내고 왜 떨어졌는지 제 리뷰 한번, 어플리케이션 리뷰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이제 512 정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517을 받았는데 떨어졌다고 그렇게 문의 넣는 친구는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2거나 511이거나 이 정도 점수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나 왜 떨어졌냐? 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학생들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제 가장 간단합니다. MCAT 점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됐을 때는 비율로 따지면 20%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지원하는 것, 의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CAT을 봤던 사람들의 평균과 어플리케이션의 평균의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난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0점대를 받으신다 치면은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그 510점인데 당신을 꼭 뽑아야 될 만한 진짜 어지간히 빡센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아시안 학생들은 절대 뽑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게 막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이트리스트가 됐다라고 해서 희망을 품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웨이트리스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합격률이 3%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의대에 붙었는데 그거 때려치우고 간 다음에 다른 의대를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웨이트리스트 전체 중에서 정말 예를 들어 한 100명, 200명인 중에서 딱 2명을 뽑거나 이렇거든요. 2명을 뽑으려면 그 100명 중에 튀어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진짜 아깝다. 얘는 진짜 웨이트리스트에서 하지 말고 얘는 뽑아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의대에서 웬만하면 어퍼를 줍니다. 그래서 애매한 친구들은 벌써 다 어퍼를 한 번은 받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60명을 뽑는다 쳤을 때 우리가 이제 어퍼를 보내는 숫자가 15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50개를 보내놓고 그 중에서 60명이 뽑아놓고 이제 그 중에도 60명이 안 와요. 이렇게 2배를 보내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종 익셉트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자리가 남는 것들은 이제 한 2-3자리 정도 남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1월 이렇게 되는데, 한두 명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을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때 웨이트리스트 중에서 한 100개 정도쯤 되는 것 중에서 그냥 커트 하다가 한 명, 그래서 얘가 제일 낫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웨이트리스트가 됐었을 때는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하기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웨이트리스트가 됐었을 때는 또 이제 그래서 레터 오브 인텐트 같은 거 보내가지고 한 번이나마 이제 뭔가 차별을 줘야 되는데 다 고만고만하니까 웨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이나마 차별을 주려면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더 인텐트라던가 이런 거, 스테이트 오브 더 업데이트먼트, 가지고 내가 무슨 업데이트가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새로운 걸 했다, 추가적으로 뭘 해가지고 너무 가고 싶다라고 해서 한 번이나마 눈에 더 띄려고 한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이제 520을 넘기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만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러니까 522부터 528 사이는 1%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학교를 썼을 때 전부 다 합격이 가능한 점수이기 때문에 522를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사실 점수를 따질 필요가 없고 520부터 저희가 흔히 이제 말하는 만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UCA는 UCLA든 UCSF라든가 이런 학교들도 518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5%죠. 여기서 이제 518하고 520하고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상위로 생각한다면 상위 3% 대 상위 5%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는 풀로 따지면 2배만큼의 학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 2점 차이가 520점 근처에서는 1, 2점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520점을 넘어서는 순간서부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520 아래서부터는 1, 2점의 위치가 정말 크게 멀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518하고 515 사이에는 요거와 이것도 역시 2배만큼 차이가 나죠. 90%타일과 95%타일은 내 밑에 학생이 랭킹이 50등, 100등 차이인 겁니다. 2배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점 정도나 3점마다 2배씩 벌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5점 같은 경우, 511 같은 경우는 90과 81이기 때문에 또 2배만큼 차이가 나죠. 이제 511 정도쯤 돼서는 이제 좀 많이 힘들다. 이제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런 걸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트런스 에버러지를 봐라. 우리 학교에서 네가 뭘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이제 엔트런스 에버러지가 508점인 게 우리가 엔트런스 에버러지라고 하는데 508점이 있지 않느냐, 그 510점 갖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저한테 이제 또 네가 뭘 아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entire average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한 10%, 15%를 마이너리를 반드시 받아야 되셨을 때, 흑인 친구가 503점을 받은 친구가 있다 쳤고, 우리는 에이션이잖아요. 이걸 지금 이 한국말로 보시는 분들이 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503점으로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디안이거나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엔트런스 에버리지 확 낮췄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MCAT 점수는 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높게 받을 수 있을 만큼 높게 받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MDPS의 김태였고요. 다른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